안녕하세요. 이제 비대면으로 학생이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는 거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비대면 녹화합니다. 자, 고려인데요. 고려 918년에서 918 918년에서 1392년. 굉장히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왔네요. 1392년 요 기간입니다. 918년에서 918에서. 자,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후백제가 견원왕이 후백제를 건국했는데 아들들이 전주, 지금의 전주죠. 옛날에 완산주 여기다 후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완산주. 근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말썽을 피워서 고려의 견원왕이 먼저 의탁을 하죠. 자, 후고구려 보시면 후고구려, 나중에 이제 고려로 되는데, 궁예, 이렇게, 관심법이라고 해가지고, 눈 하나 가린 사람, 이렇게, 사극에 나오는데, 송악, 개성에다가, 현재 개성, 송악이 개성입니다. 여기가, 강가면서 해상 세력이죠. 해상 세력이면서, 왕건이 이 무역을 하던 사람, 아빠가 무역을 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해상 세력이 성장을 해서 도읍을 정하는데, 이게 철원으로, 이게 궁예가 철원으로 옮기죠.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이 철원으로 옮긴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이 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죠. 후고구려 해서 고려 이렇게 건국합니다. 그래서 다시 송악, 개성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자기 본거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궁예 세력과 왕건 세력이 붙였는데, 왕건이 2인자로 들어갔다가 궁예를 쫓아내고 다시 송악, 개성에다가 도읍을 만듭니다. 926년 거란에 의해서 거란족이 침입해서 그 위에 발해는 이제 말갈족 같고, 대조영과 말갈족이 합쳐져서 만든 건국한 나라인데, 위에 이렇게 되면 요 위에는 발해가 있고 여기는 고려를 건국한 건데, 이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유민들도 또 흡수하고 그래서 커지죠. 먼저 후삼국에서 이렇게 되면 요 후백제의 왕건이 이렇게 여기 견원이 만들고, 요쪽에다가 고려인 궁예랑 왕건이 만들고, 여기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신라가 먼저 귀순을 합니다. 경순왕이 고려 왕건의 항복해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고, 여기에 견원왕이 이쪽으로 와서 귀순을 한 다음에 여기 말썽 부리던 아들들을 공격해서 이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해서 정벌을 합니다. 그때 안내를 이렇게 견원왕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이 통일돼서 936년에 나라는 918년에 건국했는데 완전한 통일은 936년에 하게 됩니다. 고려 초기에 보면 태조죠.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그 처음에 만드니까 태조 이렇게 쓰는 거고, 태해 정광, 해 정종, 광종인데 경성목, 성목종, 성종 이렇게 내려가는데, 처음에 이제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겠죠. 그러면 세금을 조금 인하시켜 줍니다. 이게 흑창 있는데, 흑창, 뭐 상평창 이런 것처럼 이 창고입니다. 이렇게 물가 조절, 빈문 구조를 해서 여기서 쌀 같은 거 준비해 놨다가 힘들 때 백성들 구제하고 그러죠. 빈민 구제하는 게 흑창 만들고. 그러니까 주변에 농민들 달래고 안정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호족이 지방의 이제 귀족들이죠. 그래서 결혼 정책 해가지고 혼인을 하면서 호족들 연결하고, 성도 왕시잖아요. 왕시 성도 하사하고, 그러면서 귀족들, 요거는 민생은 농민들, 이건 귀족들도 안정을 시킵니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북진 정책으로 서경이 평양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산강 있으면 여기 위에 개성이고, 평양은 여기 위에죠. 대동강이 있는데, 서경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 평양을 중시해서 여기까지 해서 좀 위에까지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훈요 10조는 10개의 종목입니다. 이렇게 10줄 이거 해라, 뭐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연등회하고 8관에는 불교 행사입니다. 이걸 중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사심관제도는 여기 있는데, 이 관리를 파견한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친한 자신의 왕건의 부하 중에 신봉 중에서 이 동네 출신은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 동네를 안정시키는 거죠. 기인제도는 사실은 요 인이잖아요. 인질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자제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을 중앙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 모아서 여기서 인질처럼 관리를 하는 게 이게 기인제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상수리제도 같은 것도 같은 형태입니다. 상수리제도. 근데 어쨌든 기인제도는 인질이고 사심관제도는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관제도는 지방 세력을 정돈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사심관이라는 관리를 파견하는 거고, 이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 귀족들의 자제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자제를 데려다가 인질로 수도에다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수도로 인질. 그래서 인질은 기인제도고 사심관은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종 때 노비안건법, 불법적으로 노비가 돼서 노비가 되는 거를 안정시켜요. 그래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불법적으로 노비된 사람을 풀어줘요, 양민으로. 그래야 이 양민으로 해야 호족 세력이 노비들을 만들면 그 걔들을 군사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로 불법적으로 된 사람들 검사해서 평민으로 다시 안정시켜요. 그래서 양민으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세금도 더 내고 귀족편을 안 들으니까 노비가 돼서. 자,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실시하면 그 신하들을 왕이 직접 과거 시험을 보고 뽑으니까 왕에게 충성합니다. 호족들한테 충성 안 하고. 이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건 다음에 1대, 2대, 한 3대 정도 지났으니까 공신이나 호족 세력들을 숙청해서 공격하고 종리했고, 이제 나라가 튼튼하게 됐으니까 황제라고 칭하게 되고, 그러면 황제는 그 연도를 부르는 호칭을 정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왕권과의 하나로 보는데 그 연호를 정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종 때는 유교로 나라가 거의 완성된 거죠. 유교를 만들고 유교 행사 이념으로 하고, 불교 행사는 점점 축소를 하고, 국가에서는 유교로 생활, 민중들은 불교를 더 믿었죠. 그래서 유학자 중에서 채승로라는 사람이 와서 임무, 일을 할 때 시무입니다. 일을 하는데 28가지로 이걸 고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이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체제가 완비되고 중앙관직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국자감은 대학입니다. 유학이니까 국자감 유학대학 만들고, 지방의 12목은 12개 도입니다. 12개 도. 12개를 도로 나누고, 지방 관리가 파견되면 이제 지방까지 호족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집권하면서 중앙을 중심으로 왕권이 탄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통치체제로 보면 고려의 통치체제는 어떻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육부가 당나라에서 삼성육부가 내려와서 발해도 삼성육부인데 발해는 변형된 삼성육부고, 이제 고려도 이렇게 이성육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하고 국정총괄합니다. 중심이니까 중서. 그다음에 상서성은 육부의 위로. 그럼 육부는 뭐냐? 이호예병현공입니다. 이호예병현공.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육부가 아니라 이거는 부죠. 육조가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호예병현공. 이는 관리를 감독하고, 호는 집마다 세금을 걷고, 얘는 예식을 하고, 병은 병사, 형은 형벌, 공은 공사를 합니다. 궁궐 짓고 이렇게. 이거는 형벌 주고 죄인 잡고. 이런 육부를
육부 위에다 상서성을 주고 중심이 되는 건 중서문화성에서 국가 정치를 총괄합니다. 고려의 제도 중에서 중추원은 군사기밀, 왕명출납, 왕의 비서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래서 중추원은 중추적인 비서 역할을 하고 군사 역할을 했죠. 중추원. 자, 삼사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선비들이 왕에게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회계 출납입니다. 돈 출납하고 곡식 출납합니다. 돈 출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3사와 조선 3사는 다릅니다. 조선 시대는 왕에게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고려는 회계, 돈 담당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대간이었죠. 이거 대간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의 3사였어요. 조선 시대. 성균관 요이 조선 시대 조선과 다릅니다. 자, 여기는 대간이 따로 있죠. 간쟁. 자, 어사대는 암행어사처럼 되니까 감찰기구입니다. 중성 문화성의 3사, 낭사라 그래, 낭사. 정치 권력 간의 균형을 해기해서 언론으로 견제해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 내간들이 나중에 조선시대 이게 대간 3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자적인 꼭 많이 나오던데 고려시대 독자적으로 도병마사는 병사입니다. 병사하고 말 국방 문제 담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추원의 군사 기밀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나지만 병사와 말입니다. 병사 말. 나중에 이제 도평의 사사, 평의 사사로 개청이 되고 식목도감은 법률 제도들을 시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럼 그러면 목차가 있어. 법률 목차가 있다. 도감은 간청이라는 뜻이니까. 법률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고려시대의 독자적이니까 독자적인 거. 보면 앞자라면 도식입니다. 도식. 고려 도식.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오도 양계는 근데 고려가 이렇게 되면 이 북쪽에 북방 만든 거하고 요 해안가 동쪽 만드는 거, 이게 북계고 이게 동계입니다. 말고 이거를 5개로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5개로. 그래서 5개의 도입니다. 그래서 안찰사, 관찰사 이렇게 관료를 파견하고 양계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북계, 북쪽, 북방. 오른쪽은 해안방이 동계. 그래서 이거 병마죠. 병마사. 요 병마사를 파견하는데 이 도는 우두머리라는 뜻일 텐데 병마사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국방 문제를 다루죠. 요 병사와 말의 관직을 하는 군사 사령관을 파견해서 군사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익류지역입니다. 여기서 세금 같은 거 머물러서 익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세금 같은 거 머물러서 국방에 충실해라 하는 익류지역이 이 양계입니다. 이게 북계랑 동계. 북계와 동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은 지방관리에서 주현은 여기에 사또 원님을 파견하고 요 조만한 데는 여기 잠깐 다녀옵니다. 여기다가 하급관리만 하나 두고 이런 걸 속현이라고 합니다. 속해 있는 현이고 이건 주현이고 그래서 현령, 사또, 수령 다 똑같습니다. 이게 현령. 지방관이 들어가는 건 주현, 없는 거는 속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에서 천민들이 삽니다. 향, 소, 부곡 이렇게 천민 집단들이 여기서 모여서 삽니다. 천민 집단들이 사는 거를 향소, 부곡이라고 합니다. 자, 군사는 2군 6이고 지방에는 중앙에는 2군 6이고 지방에는 주 5도에 그다음에 주진군 이게 현이니까 여기는 양계는 주진군입니다. 이것도 주현군, 주진군 이게 나라서 나면 좀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군 6인데 따로 지방에는 주현군, 주진군이 있다. 관리에서 과거제, 쌍기가 건의해서 광종됐다 그랬죠. 문과가 있고, 그다음에 스님이 되는 승과가 있고, 문과. 잡과도 있으면 잡단 기술관 되는.
그럼 묵과는 어디 있느냐? 묵과는 문인이 같이 겸해서 많이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잡다한 기술관 언어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통역도 하고 의학도 하고 이런 잡과와 스님이 되는 승과와 문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민 이상, 양민은 무조건 시험 볼 수 있는데 뭐 돈 있는 사람만 공부겠죠. 자, 오품 이상의 관리 중에서 음서입니다. 음서 그늘음자인데 부모 그늘로 그 부모 덕에 5품 이상 높은 겁니다. 이렇게 1품부터 이렇게 쭉 한 9품, 18품계 뭐 이 정도면 5품이면 이 상위 고위 관리의 자손한테 관직을 하급 관직을 분류합니다. 시험 보면 높은 데 주고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음서로 하면 관직을 부여하면 세습을 합니다. 보통 음서도 있고 보통 추천제도도 있고 그랬죠. 자, 도병마사는 뭐라고요? 병사와 말 도병마사 여기 있죠. 담당하고 식목도가는 법률을 담당했습니다. 자, 중서문상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로 구성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예, 여기서 도병머사와 도평의사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회의. 그래서 합의제로 유명한다는 것은 귀족이 정치 권한이 좀 강했다는 거죠. 도병마사, 도평마사 귀족의 권한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 전기 보면 고려 전기 처음에 고려를 건국할 때부터 왕건이 이 해상 세력으로 시작했지만 각 지역에 이렇게 호족들이 셌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근거지, 정치 군사력이 있는 호족들도 많았어요. 이게 왕건도 좀 컸지만. 자, 그랬고 10세기에는 호족들이 지방 귀족들이 강했고 10세기에서 11 사이에 거란이 3차 침입을 했죠. 3번. 그래서 1차 침입, 2차 침입, 그다음에 3차 침입 이렇게 됩니다. 1차 침입에는 소송령이라는 거란 장수가 쳐들어왔는데 서희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외교적談판으로 해서 요쪽에 있는 강동육주 줘라. 강동육주를 줘라. 6개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도시 줘라 하고 외교談판을 해서 왜 그러냐면 거란이 이쪽을 신경 쓰고 싶은데 니네 자꾸 신경 쓰니까 야 여기 줘라. 그럼 우리는 니네 신경 안 쓸게 하면서 요쪽에 있는 6개 고을, 큰 고을 6개 강동육주를 획득합니다. 두 번째는 쳐들어왔을 때 양규가 물리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쳐들어왔을 때는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물리칩니다. 어쨌든 송나라와 여기 있죠. 여기 송이고 여기는 거란이고 고려 여기서 삼각관계를 잘 이용한 거죠. 세력 균형을. 그리고 개경에다가 성을 더 척추하고 국정에다 천리장성도 쌓아서 막으려고 했죠. 자, 이렇게 거란이 물리친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진출해서 지방 호족들이 중앙에 관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문벌귀족입니다. 가물이 되고 재벌처럼 족벌처럼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가문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신라시대 때 육두품은 이렇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귀족입니다. 그렇죠? 공부한 애들을 최도로 올라가는 게 여기가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여기는 왕족이고 왕족 귀족 말고 육두품 이거 과거로 해가지고 귀족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고위관직에 올라가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고위관직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귀족화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공음전 폐쇄적으로 이 관직된 사람 이렇게 관직된 사람끼리 연결해서 서로 족벌처럼 폐쇄적으로 연결해서 고위 관리를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 관직이 되면 공음전이라는 땅도 줍니다. 공음전이라는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까지 이제 음서를 통해서 학 관리로 추천해갖고 자기 자녀들 과거를 못하면 공부 못하면 음서로 추천해서 하급 관리에
득용한 다음에 점점 승진시키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문벌귀족 체제들을 만듭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동요하고 흔들리게 되는 건 뭐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실의 외척입니다. 외척이면 왕하고 여기 왕비가 생기면 이 왕비의 가족들, 할아버지들, 이자겸이 권력을 독식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왕하고 결합시키고 또 딸을 왕하고 결합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딸이나 손녀들을 다 왕하고 막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왕의 외할아버지로 역할을 계속해갖고 경원이 씨가 이자겸의 일파가 계속 측근 세력 왕을 또 손자나 할아버지니까 말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자겸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겸 척준경이 난을 일으키죠. 그런데 인종이 이제 똑똑해가지고 척준경이 이제 무신인데 무인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이 무인이 이 척준경을 포섭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나중에 척준경도 이제 제거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묘청은 이제 풍수질이라고 합니다. 풍수질은 뭐냐면 바람풍 물수에서 어느 지리 풍수 바람과 물이 좋은 땅 지리가 있는 곳에다가 나라를 만들어야 잘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묘청이 들어오면서 자 지금 고려가 뭐라고요? 이렇게 한강이 있는 이 위에 개성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평양에 있는 서경이 여기 훨씬 더 입지 조건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경 말고 여기 개경 말고 요 조그마한 강 말고 큰 강이 있는 서경으로 옮기자. 그래서 서경파와 개경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묘청 정지상은 서경파입니다. 서경파. 이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옮기자. 평양 쪽으로. 아니다. 여기 그대로 있자. 옛날부터 있었지 않냐? 하는 게 김부식인데 여기가 지고 서경파가 지고 김부식파가 이깁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자. 수도 옮기자 했는데 궁궐 송사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 묘청 일파가 지고 맙니다. 그래서 김부식 일파가 그냥 요쪽에 머문 걸로 됩니다. 여기서 치고. 자, 그래서 그냥 귀족들의 기존에 있던 귀족들, 이거는 신진 귀족들이라는 거고, 이건 기존에 있는 귀족들이 이기게 돼서 요 문벌 사회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자,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왔다면 12세기는 여진입니다. 이제 한반도 위쪽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국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거란 여진. 여진즉이 천리장성 부근까지 남하하고 고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끝에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끝에다가 윤관이 별무반 별동대입니다. 별도의 무예반 별무반을 해서 이렇게 기병 말 타는 거 보병 걸어가는 거 이게 승병 그래서 스님 해가지고 별무반을 편성을 해서 여기 여진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여기다가 9개의 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9개의 성을 씁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관리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진이 우리 안 쳐들어올 테니까 이거 좀 돌려줘. 그래가지고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여진이 강해지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송과 연합하는데 이 거란 요 나라 요 야일류박이 거란을 여진이 공격시켜서 없애고 나중에 송하고도 충돌이 있죠. 그래서 고려에 금이 세지니까 여기 금이 있고 여기 고려 있고 여기 송이 있으니까 충돌하다가 너 나 신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왕이고 내가 신하라고 하다. 이게 군신관계인데 고려한테 신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면서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까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신들이 무인한테 맨날 무시를 당하니까 무인들을 한 번에 싹쓸이해서 공격한 다음에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자기들 회의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회의도 하면서 무신들이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는 무신 정권, 무신 정치적 변혁이니까 무신 정권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